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오늘 2023년도 스터디 카페 산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건방진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는 스터디 카페 산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손님이 많아질 거다, 학생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스터디 카페 산업에 대해서 요렇게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점주님들은 이쪽으로 좀 더 포커싱해서 좀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의 좀 큰 변화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 정도로 요런 길로 갈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조사했고 제가 느꼈던 이야기니까 한번 재밌게 간단하게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에는 이런 좀 잘 되는 매장과 잘 안 되는 매장의 이런 그 구분이 명확하게 갈라질 것이다.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잘 되는 매장은 더 잘 될 것이고 안 되는 매장은 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나눠먹기라고 했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확실하게 좀 잘 되는 매장에 1등, 2등 매장에 손님들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저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했고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상권과 여러 매장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학생들의 이런 회원수, 그 다음에 좌석 점유율 이런 걸 보면 이게 확실히 구분되더라고요. 같은 상권인데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게 너무 명확히 구분돼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과 공시생들이 이제는 그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워낙 많으니까 눈높이가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로 넘어왔던 그 한 2, 3년 시대는 몇 개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여기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이 정도 시설이구나. 근데 계속해서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가구가 좋아지고 인테리어도 좋아지고 운영도 점점점 그런 노하우도 쌓이고 또 새로운 전략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의 눈높이, 만족도가 이제 과거의 그런 스터디 카페에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뭐 지금 그때의 중학생, 3학년들이 고등학생 올라갈 거고 고1들이 고2로 올라가고 그들이 봤던 스터디 카페는 이미 이 정도의 스터디 카페고 약간 막 한 5, 6년 된 이런 스터디 카페, 4, 5년 된 이런 스터디 카페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왜냐면 저기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가격이 좀 더 한 2, 3만 원 더 비싸더라도 한 달에 좀 더 좋은 데 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냥 나는 저기 좀 싼데 저런 데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 우리 스터디 카페의 타겟팅은 거의 너무 잘하는 애들도 아니고 너무 농땡이도 아닌 한 60%, 70% 정도를 타겟팅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약간 무리지어 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하고 같이, 그렇다고 얘들이 떠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기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나는 얘가 가는 데도 같이 가야지, 친한 친구니까. 이게 무리지어 가기 때문에 좀 더 좋은데 얘가 소문을 내요. 여기가 더 좋다, 저기보다 여기 뭐 운영이 더 잘 된다, 여기 더 좀 깔끔하다, 깨끗하다, 청소도 열심히 한다, 색상도 더 크고 좋다, 이렇게 그런 소문들이 나고 무리지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리들이 확 이동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상권에 비슷한 수준의 인테리어나 가구가 있다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손님들 스스로가 점주들을 평가하는 거죠. 옛날에는 점주가 약간 배짱 영업도 했고 어떤 특별한 전략도 없이 해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쪽 사장님 이상하더라, 저기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다르더라, 그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골라갈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좀 이제 약간 반대, 점주 위주에서 약간 이제는 손님들이 점주를 선택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인테리어도 우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운영 능력이 좀 더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매장과 잘 안 되는 매장이 확실히 구분될 거니까 여러분들의 매장은 잘 되는 매장 쪽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내년에도
점점점 매출은 조금씩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점점 더 1세대의 그런 스터디 카페들의 양도 물량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초창기에 막 오픈했던 그런 프랜차이즈들, 그런 특별한 전략 없이 어떠한 인테리어의 변화 없이 발전 없이 개발 없이 그냥 가맹점 수를 늘려나갔던 그런 프랜차이즈, 또 그런 프랜차이즈를 따라서 그냥 대충 개인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런 매장들의 물량이 지금보다 더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 현상이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데는 처음에 붐이 일어났던 서울과 수도권에서, 왜냐면 거기에 서울과 수도권에 일찍이 붐이 일어났고 워낙 이 선발 주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점점점 노후가 되고 시설이 따라가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이런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 본전을 다 뽑아먹은 그런 매물들이, 말도 안 되는 매물들이 권리금을 붙여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권리로 나오는 매장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이 이유는 1세대 점주님들, 지금 5, 6년 전에 4, 5년 전에 했던 점주님들은 이미 투자금을 다 뽑고 정말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뽕을 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권리로 내놔도 어느 정도 권리금 좀 받고 내놔도 자기는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애매하신 분들이 그 1세대 스터디 카페를 한 1년 전에 인수했던 분들, 이분들은 본전을 못 뽑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내놓고 싶은데 내놓으려니 내 본전 생각이 나서 권리금을 붙일 거거든요. 분명히 꽤 말도 안 되는 권리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를 한번 거쳤던, 손을 탔던 매장들의 권리금이 좀 더 높게 나올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양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넘쳐나는 양도 물량에서 알짜를 골라내는 이런 눈높이도 좀 키워야 된다. 잘못하다가는 이 양수를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도 좀 더 망할 수 있다. 결국에는 과거에 그런 좀 장사가 잘 됐지만 이 손을 타고 넘어오고 이제 이 전략과 뭔가 이렇게 높아진,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약간 이상한 허접한 매물을 권리금 높아서 받았다가는, 양수했다가는 피눈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쪽에서, 또 수도권은 또 월세가 높아요. 월세가 한 400씩 500씩 하는 데도 있고 막 300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높은 월세부터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월세가 높은 데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가 큰 평수 위주로 월세가 높은 데서부터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점주들도 알 거예요. 야, 이게 주변 상권에, 내 상권에 옛날에는 한 서너 개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6개, 7개 있으니까, 저기 가보니까 우리 매장의 가구와 인테리어로 이거는 저기 신생하고 또 후발주자들의 경쟁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손 털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빨리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거에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독점적인 운영을 했을 때 그냥 장사가 잘 됐을 때는 조금 배짱 영업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이렇게 운영의 노하우를 쌓지 않고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결국에는 차별화 전략화를 세우지 않았던 점주님들은 모르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지금은 왜 손님이 없지? 손님이 없는 이유는 뭐 점주님 탓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운영 능력과 전략을 잘 캐치를 못 하셨던 분들은 과거보다, 그렇게 붐이 일어났던 시절보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뭔가 내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는 1세대 스터디 카페부터 매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지구도 현상이 비슷해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좀 더 이렇게 잘 되는 매장과 잘 안 되는 매장의 차이가 점점점 벌어질 거고, 매물도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겠지만 양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규로 이 스터디 카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느 뭐 카페든 식당이든 분명히 뭔가 존재하는 할 겁니다. 신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산업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공사비는 신규 창업으로 하려니 지금 공사비가 거의 한 30% 이상 올랐고, 약간 돈은 비쌀
창업 비용이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양수로 눈을 돌리는데, 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매물을 내놔야지 맞물릴 거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수도권과 서울 쪽에는 매물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나마 늦게 출발. 서울과 수도권의 스터디 카페 붐이 일어나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그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지방의 연구를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많고, 그런 늦게 출발한 그 매장들은 그래도 좀 버틸 것 같아요. 또 지방이 월세도 싸고 하니까. 그래서 월세가 거의 100만원대, 120만원, 150만원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후발주자들이니까 좀 버티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발주자 점주들이 운영 능력도 이제 쌓을 거거든요. 이게 이 산업을 뭐 5년 했다고 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난 노하우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 산업에 이해가 빠르고, 얼마나 내가 매출을 올렸고,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뭐 5년 동안 했다고 나는 5년 한 경험이 있어, 이게 아니라 5년 한 사람보다 6개월 한 사람이 더 잘 운영 능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늦게 출발하면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듣고 뭔가를 배우고 출발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쟁의 상태에서 들어갔던 후발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운영 능력이나 이런 전략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나 늦게 출발한 지방의 후발주자들은 그나마 좀 더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뭐 양수를 할 거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가지고 있던 매출이 높은 매장들이 권리금을 좀 더 주더라도 그쪽을 차라리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대충,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23년도에는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상권, 가구 인테리어, 운영 능력. 상권은, 독점적인 상권을 찾기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굴해 나가되, 상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상권이 50%예요. 상권을 발굴해 나가되, 이제는 앞으로 나눠먹기다, 대충 해서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조사를 더 철저히 하신 다음에 어떤 가구와 어떤 인테리어로 어떤 수요 분석을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내 매장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는 그런 배짱 영업이나 아무 전략 없이 그냥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내가 운영 능력과 노하우를 쌓을 것인가, 이런 전략을 잘 들어간다면 저는 23년도가 약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신규 창업을 하든 양수를 하든 지금 운영을 하든.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잘 되는 매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렇게 뭐 포화됐다 해도 이 스터디 카페보다 더 포화된 산업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지만, 저는 도전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선택을 했다면 좀 더 많은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전략을 잘 짜서 하시는 게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맹점이 늘어나는 수도 확실히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딱 이렇게 잘해서 들어가면 좀 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년도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